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트럼프 외국 선거 논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김무성 절 정강훈 모스탄의 뻥치기를 바로 그냥 막아버렸네요. 트럼프가 모스탄 사기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측 적중이죠. 자,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미 트럼프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마르코 루이오입니다. 이 마르코 루이오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 선거에 언급 말라고 트럼프 지침을 내렸네요. 트럼프는 오직 한동훈을 내세워서 한국 리셋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와 한동훈이 어제 정시모찬을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김무성 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감보르고 만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출마를 막기 위한 안철수, 김무성 조의 간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뒤에는 김무성이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뒤에는 트럼프와 박통이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던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 트럼프가 한국 차례라고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움직이니까 한동훈도 드디어 외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일찍 움직였네요. 이제 한국 차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격 관심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가 2기가 들어서고 나서 우크라이나 즉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한마디로 우스갯골을 만들고 그동안에 미국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다가 쏟아부은 그 모든 무기, 무상 지원이죠. 그거 모두 트럼프가 돈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 바로 이 무릎을 꿇렸고요. 중동 핵 이란 사태도 모두 핵이라고 트럼프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일본 총리가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돈을 갖다 바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은 제가 8월 달에 실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국 차례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이 오세훈을 통해서 이 정강훈을 통해서 기독교 단체죠. 결국 모스탄을 불러다가 뻥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모스탄한테 트럼프 이름 팔지 말라고 바로 외국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논평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모스탄은 김무성이가 오세훈, 즉 김무성 절 오세훈을 이용해서 모스탄을 초청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의 자격으로 모스탄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게 다 김무성 절들이 한 짓입니다. 결국 이렇게 뻥을 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가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내 이름 팔지 마라 라는 뜻으로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 선거 개입의 논평을 일절 금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트럼프는 즉시 반응을 했고 바로 한동훈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는 간보기 시작했고요. 한동훈도 역시 조선제일금 아닙니까? 안철수를 만나면 안철수 뒤에 있는 김무성을 떠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간철수와 한동훈이 조선제일금이 안철수 즉 뒤에 있는 김무성의 초조함을 바라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은 정치 사기꾼 잡는 조선제일금입니다. 김무성이는 정치 사기꾼 중에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김무성이 내세운 안철수를 통해서 김무성의 마음 상태를 읽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종적인 싸움은 한동훈과 안철수 싸움입니다. 결국 지금 김문수라든지 전한길이라든지 장동혁 이 자들은 모두 안철수를 최종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그냥 치어리더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안철수와 한동훈이가 최종적으로 붙을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됩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움직이니까 동시에 한동훈도 움직이잖아요. 자, 결국 안철수와 한동훈이 만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결국 한동훈은 안철수를 통해서 뒤에 김무성 마음을 쳐다봤고요. 안철수는 한동훈한테 이번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유도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철수가 간봤겠죠. 결국 한동훈이는 안철수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김무성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김무성이 어떤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지 그거 쳐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판에 불안하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 만큼
김무성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려면은 국민의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냥 혼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무성의 마음이다. 지금 김무성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한동훈이가 안철수를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느닷이 이 김무성의 마음 상태를 한번 꿰뚫어 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도 지금 우왕좌왕 막판에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즉 친윤들이 어떻습니까? 뭐 친윤들이라고 해봐야 윤핵관 모두 김무성 졸들 아닙니까? 김무성 졸들이 지금 작살나고 있죠. 김무성 직속 졸개들, 즉 권성동, 윤상현, 이철규 모두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요. 추경호라든지 한덕수라든지 이들 모두 내란 공범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이자들이 지금 설정 나와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모두가 다 불안한 애들이죠. 결국 김무성 세력들은 이번에 모두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모두 물갈이 됩니다. 김무성이 전환길, 윤희숙, 안철수, 김용태, 송원성 이들은 뭐 온갖 사람들을 다 내세워봐도 결국 안 되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김무성의 직속 졸개들 이들은 계속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전부 내란 공범으로 지금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김무성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이 불안하다는 증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나 한동훈이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를 넌젓이 떠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무성이는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 한동훈 뒤에는 특통과 박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정치 상태에 돌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윤통은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되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 윤통이 가장 유리한 윤통 편에 있는 그런 법관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윤통을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 조국 사면에 목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이는 이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조국입니다. 조국을 내세우면 조국이 이재명을 칠 텐데 과연 이재명이가 조국을 사면시켜 줄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이 호남 세력 박지원과 이 정규제가 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제가 최순실을 또 사면시켜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네요. 최순실과 그 딸 정유라는 완전히 좌파죠. 최순실은 석방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석방시키면 조국도 석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조국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재명이가 절대로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박지원이가 조국 사면에 목매는 이유, 그것은 이재명을 치기 위한 것인데 이재명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정규제가 사실은 김무성 졸이고요. 박지원과 손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순실을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것은 조국을 사면시켜달라는, 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한테 꼼수를 쓴 것이죠. 최순실 사면, 조국 사면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박지원과 정교제가 이런 모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재명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는 최순실이든 조국이든 절대로 사면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62%로 압승을 했습니다. 결국 정청래가 수박이다 이렇게 뒤에서 꾸민 것은 바로 박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호남 세력이 100명, 그리고 이재명 친노 세력이 7, 80명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박찬대를 밀어준 것이 박지원이고요. 박지원이가 모사를 꾸민 것이 바로 정청래는 수박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모사한 것이 바로 이 박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지원이는 은근히 박찬대를 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박지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호남 세력의 구심점, 이 조국을 내세워서 조국이 호남 세력의 구심점이 되어서 조국의 목소리로 문재인을 지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이태원 사건을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들고 나와서 이태원을 어떤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태원 사건을 밝히면은 그 뒤에 이재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이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 개인적으로 정치 공작이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사건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이태원 사건을 상세히 한번 밝히고 특검을 이용해서 이태원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거기 보면은 용산경찰서장 같은 것도 모두 문재인이가 퇴임 직전에 다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문재인 호남 세력, 즉 박지원이가 모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법관들을 바꾸고 친노 세력들이 이 장관들 모두 내각이 구성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문재인을 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사꾼 박지원이가 계속 조국을 사면시켜달라고 계속 언론에만 나오면은 또 장관들 청문회만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결국 이재명이는 절대로 조국을 사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재명은 토사구팽,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이재명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잡게 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트럼프는 한동훈으로 하여금 이재명을 끌어내리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도 오래 못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길만 3년이고 그 전에 트럼프가 한동훈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도 모두 끌어내릴 것이다. 그 대신에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재명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칠 수밖에 없는, 왜냐? 그것은 이재명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박지원 세력을 쳐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트럼프는 한동훈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김무성을 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 것은 김무성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움직였고 한동훈이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김무성이 내세운 안철수를 만났다는 것은 안철수 뒤에 있는 김무성을 안철수를 통해서 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한동훈도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한동훈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트럼프도 움직였고 트럼프가 한동훈을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파일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순간 한동훈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의힘 차기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면은 친윤 가면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하고 탄핵한 이 김무성도 이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트럼프가 움직였고요. 한동훈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머지않아서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한동훈을 지원하면서 한동훈이가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주면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이 될 수밖에 없다 믿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